여기 뼈아픈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대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약서를 잘못 써서 땅을 치고 있고, 대만은 사람을 잘못 써서 국가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과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벼운 듯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들의 과거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너희 영토를 보전해주고 무력을 쓰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는 이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어슈어런스라는 단어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각서나 합의로 번역되는 어슈어런스는 효력이 약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상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거든요. 반면 guarantee는 다릅니다. 이건 국제법상 공식 조약으로 간주되어 서명국이 법적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처럼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에 자동 개입하는 것이 바로 개런티입니다. 이걸 깨면 국제사회에서 영영 신뢰를 잃기 때문에 지킬 확률이 매우 높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어슈어런스가 아니라 확실한 개런티로 보장받았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대만은 어땠을까요? 대만은 1954년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미국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1964년 중국이 세계 5번째로 핵클럽에 가입하며 양안 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위기감을 느낀 장제스 총통은 이스라엘의 모델을 참고해 신주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TSMC 본사가 있는 그 신주 맞습니다. 당시 신주 칭화대학 내에 연구팀을 만들고 미국에서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했죠. 심지어 이스라엘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버그만 박사까지 극진히 모셔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 좁은 국토 문제로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장제스는 쿨하게 신주 계획 취소를 선언합니다. 진짜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계획은 취소된 게 아니라 타오이안 계획이라는 극비 프로젝트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소도 칭화대에서 타이베이 외곽 타오이안현 롱탄에 있는 국방부 직속 연구소로 옮겼죠. 장제스는 이곳을 중상과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겉으로는 전투기, 미사일, 전자전 무기를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했죠. 치밀했습니다. 핵이원료인 우라늄은 미국이 눈을 피해 남아공에서 가져왔고 핵반응기 설비는 캐나다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동남부 핑동현에 지우펑 기지라는 지하 핵실험장까지 마련해 착착 개발을 진행했죠.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고 아들 장진거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핵 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대만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국교를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대만에 제공하던 해구산과 상호방위 조약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6개의 보장이라는 것만 남겨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기는 팔아주겠다. 무기 팔 때 중국이랑 상의 안 하겠다. 국제기구 가입 방해는 안 하겠다. 그런데 핵심은 중재 안 한다. 협상 강요 안 한다.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즉, 약간의 보호는 해주겠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는 뜻이었죠. 절박해진 대만은 속도를 높입니다. 1980년 농축우라늄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 1986년에는 당시 참모총장이던 하오보춘이 핵무기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정도가 됩니다. 7, 80년대 핵 개발에 참여했던 핵물리학자 허리웨이는 훗날 MIT라는 책을 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가 아닙니다. Made in Taiwan의 약자였죠. 이 책에 따르면 당시 대만은 결정만 떨어지면 단시간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탄은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날려보낼 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투발 수단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걸 자폭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내부적 절망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핵 보유는 초읽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1월 9일 대만 역사상 최악의 배신 사건이 터집니다. 핵 개발을 주도하던 중상과학연구원의 부소장 장센이, 그는 물리학 전공자로 국비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월 9일 미국이 제공한 특별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감쪽같이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미국 테네시 대학교 박사 유학 시절 CIA에 포섭된 스파이였습니다. CIA의 지시로 연구소에 들어가 무려 20년 동안 대만의 모든 핵 개발 정보를 미국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대만은 극비라고 믿었지만 20년간 미국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셈이죠. 망명 3일 뒤인 1월 12일 장센이는
미 의회에서 대만의 핵 계획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미국은 즉시 대만을 압박합니다. 일주일 내에 핵 개발 중지하고 시설 폐기해라. 안 그러면 그 6개의 보장마저 없애버리겠다. 충격적인 소식은 대만 총통부로 날아들었습니다. 장센이가 증언한 바로 다음 날인 1월 13일, 지병이 있던 장진거 총통은 이 배신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맙니다. 후임 권한대행이 된 리덩우이는 정치적 기반이 약해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했고 1월 15일 대만의 모든 핵시설은 폐기됩니다. 수십 년의 노력이 단 일주일 만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배신자 장센이는 현재 82세가 되어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아이다호주에서 미국인으로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대만과 중국 모두 중국인이라 생각한다. 핵 개발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우크라이나는 계약서의 단어 하나를 가볍게 여겨 후회하고 있고 대만은 믿었던 사람 하나를 검증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말이나 약속은 문제가 터지면 휴지 조각이 되기 쉽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일하는 건 위험하다는 교훈.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계약과 철저히 검증된 사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국가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르와 함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